어제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 대부분은 애플의 분기 실적 발표에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지만 향후 많은 도전이 앞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대부분 1분기 실적은 이달 초에 밝힌 내용하고 일치하는 면에서 예상치를 간신히 넘겼고 2분기 전망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지만 주가는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녹음하는 중간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알아보고 전체적인 의견 먼저 보면 1월 초에 미리 놀랐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는 놀라움이 거의 없었던 평가입니다. 하그리브스는 급성장 기회로 여겨지는 서비스 성장 부분이 탄탄하지만 하드웨어 부분, 특히 아이폰 쪽 이런 부분 판매가 느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이하다는 평이었고요. 전문가들은 중국의 아이폰 판매 증가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요. 장기적으로 안드로이드 폰과의 치열한 경쟁과 중국 정부의 규제가 서비스 부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서비스 매출도 중국에서 부진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오펜하이머는 스마트폰 시장 전반에 걸쳐서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고사양 스마트폰의 유용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이폰 판매에 부정적이다. 그리고 이는 주가가 상당 기간 고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애플의 생태계와 사용자 기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은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주가도 서비스 부분에 대한 만족도, 요게 시장 예상치보다 아주 서프라이즈 않았지만 기대감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너무 낮춰놔서 그런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대보다 좋은 것 때문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이렇게 급반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로 7가지를 들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애플의 서비스 마진이 꽤 높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마진이 62.8%인데 전년도에 58.3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서비스 매출은 꾸준히 전체 매출의 일정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부분은 아시겠지만 앱스토어와 아이클라우드 스토리지, 그리고 애플케어 이런 부분하고 나머지 애플 뮤직, 향후에 있을 서브스크리션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는 지난 분기보다 18% 증가했습니다. 108억 8천만 달러였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9억 대가 넘는 아이폰이 사용 중이라는 것인데요. 아이폰이 서비스 수익과 다른 애플 하드웨어의 채택을 주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감안할 때 구형 아이폰 소유자 기반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이패드와 맥도 지난 분기에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이제 10월에 맥 기반이 1억 이상이었고, 모든 아이패드와 맥 구매자의 절반이 맥이나 아이패드의 첫 사용자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 서비스, 개별 서비스 비즈니스에 대한 새로운 통계가 등장했는데요. 애플페이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18억 건이 넘었는데 연간 성장률은 100%를 훨씬 상회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이 아이클라우드 스토리지 구독 서비스에 의해서 주도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금액이 제일 하단인 부분을 2개나 지금 계속 구독하고 있거든요. 50기가짜리 2개를 쓰고 있는데 유료 구독 건수가 3억 6천만 건으로 순차적으로 증가했고, 애플은 내년에 5억 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뮤직 구독은 5천만 명을 넘었고요. 총 11월 총 애플 뮤직 구독이 그 유료하고 프리 트라이얼 포함해서 5,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애플의 유료 서비스 계정이 매년 두 자릿수의 강력한 비율로 증가하는 부분이 긍정적이라는 거죠. 팀 쿡은 전체 서비스 수익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즈니스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말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국 판매는 저조했지만 다른 지역은 괜찮았던 부분에 대해서 안도하는 것 같습니다. 중화권, 전체 중국과 통틀은 중화권 매출이 27% 하락해서 131억 7천만 달러였는데, 아이폰, 아이패드, 맥 판매가 모두 감소했지만 웨어러블 제품 매출은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럽
북배 매출은 3% 감소한 20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일본의 매출은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서 5% 하락한 69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미주 지역 매출은 오히려 이제 5% 증가한 36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나머지 지역 매출은 1% 증가한 69억 3천만 달러였고요. 다섯 번째로 아이패드와 맥 그리고 웨어러블이 아이폰 부진을 일정 부분 상쇄한 점입니다. 아이폰 매출은 15% 하락한 5,198억 달러였는데 여전히 전체 매출의 62%를 기록하고 있죠. 부진 원인으로는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선진국 시장에서의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주기 확대 및 신흥 시장의 거시경제 및 외환 압력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아이패드 매출은 17% 증가한 67억 3천만 달러이고요. 맥의 매출은 9% 증가한 73억 1천만 달러입니다. 웨어러블과 홈하고 액세서리 수익 부분이 웨어러블, 특히 이제 애플워치 하고 헤드폰 판매가 50% 가까이 증가해서 33% 증가한 7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이폰 가격 인하보다는 가격 정책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애플의 대응이 나온 거죠. 애플이 최신 아이폰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했는지에 대해 질문이 있었는데 팀 쿡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율이 신흥시장에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이폰의 현지 통화 가격 상승이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통신사업자들이 보조금을 줄였다고 인정을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제품의 현지 통화 가격을 인상하기보다는 환율 영향 부분에 대해서 부분 또는 전부 흡수하기로 결정을 했고, 신형 아이폰 교체를 위해 할부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바이백이 둔화되었는데 9월 분기에 주식 매입에 194억 달러를 썼고요. 6월 분기에 200억 달러를 지출한 후에 지난 분기에는 82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총 3,800만 주를 바이백을 했는데 현재 주가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평균 매입 가격이 주당 한 215달러 이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를 감안할 시, 평균 매입가를 감안할 시 12월 분기 자사주 매입의 대부분이 10월에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바이백이 둔화된 원인으로 애플은 전반적인 주식시장 여건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당시 주가가 고가였다는 말이 되겠죠. 다음으로 투자은행들의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JP모건은 프라이스 타겟을 228달러로 보고 오버웨이트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고, 2분기 550억에서 590억 달러의 매출 가이던스가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상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 서비스 부분의 새로운 공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실버 라이닝, 즉 희망적이고 투자자 추정치의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맥쿼리는 목표가를 149달러로 되게 낮게 잡고 있고요. 중립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대에 부합하고 가이던스는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지만 올해 말 흥미로운 발표,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팀쿡이 발표할 거라는 그 부분이 비디오 구독일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게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BMO 캐피탈 마켓은 목표가를 153달러로 지금 보고 있고, 마켓 퍼폼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달 초 부정적 발표를 먼저 함으로써 이번 실적 발표는 그리 놀랍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제품 전반에 걸쳐서 단위당 ASP를 둘러싼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제품 및 서비스 이렇게 나눠서 그 총 마진을 제공한 부분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비스 마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컨센서스에 크게 부합했지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자신들의 기대치보다 낮다고 하면서 현재 자신들의 추정치를 낮추고 있고, 주가 반등에 촉매가 없어서 마켓 퍼폼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파이퍼 제프레이는 프라이스 타겟을 187달러로 보고 있고 오버웨이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 분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더 내려갈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것에 일부 투자자들이 주식을 재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시티그룹은 170달러의 목표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바이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바이 의견인데
애플이 실적 발표 부분에 있어서 그 서비스 쪽에 초점을 맞추고 단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결과로 애플이 서비스 회사냐라고 자신들에게 물으면 아니다라고 대답할 거랍니다. 애플은 제품에 첨부된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하드웨어 제품 회사지 그냥 서비스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제품이 없으면 서비스도 존재하기 어렵다는 구조라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서비스 부분이 향후 몇 년 동안 50% 이상 성장하더라도 전체 매출의 25% 미만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논쟁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런 내용을 봐서는 아주 긍정적인 그 코멘트는 아닌데 목표가와 바이기원으로 제일 높게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웰스파고는 목표가가 160달러고요. 마켓 퍼폼 의견인데 코멘트는 되게 짧았습니다. 점진적인 설치 기반 서비스 공개와 확장이 긍정적이지만 중국에서의 애플 도전 지속으로 마켓 퍼폼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한쪽은 좋은 부분이고 한쪽은 나쁘니까 일단 뭐 시장 중간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애플 실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